반갑습니다. 이제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인데 이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이 한번 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말씀 개념이랑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합리적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양수값이 나온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걸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의 욕구는 크지만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고요. 뭐냐면 명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명시적 비용은 직접 지출하게 되는 비용, 하지만 암묵적 비용은 지출은 안 했지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었는데 포기한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계산하는 연습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은 뭐냐면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고, 매몰 비용과 관련된 기회 비용은 0이죠. 왜냐면 이미 지불을 해서 회수할 수 없는 이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몰 비용과 관련된 기회 비용은 이퀄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뭐냐면 편익이랑 비용의 변화를 줘가지고 선택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게 경제적 요인인데, 이 경제적 요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보상으로 편익 증가나 비용 감소로 해서 추가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일 열심히 하면 성과금을 준다, 성적을 많이 올리면 장학금을 준다, 세금을 잘 내면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얘는 반대죠. 추가적인 과세, 벌금 등으로 비용 증가나 편익 감소를 유도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 버린 만큼 봉투 사가지고 돈 내라 해서 버려라, 약간 그런 감성이죠. 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일단 무역에 대해서 볼 거예요. 무역 대충 요 정도만 봐주면 금방 끝나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무역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해보죠. 일단 무역이 뭐냐면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이런 것들 거래하는 거를 말하고, 무역의 원리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갑국은 4가 들고 아이폰 하나에 2가 들죠. 을국은. 그러면은 을국에 생산하는 게 맞잖아요. 우린 이거를 특화라고 합니다. 각자 나라가 특화된 상품을 생산해서 무역하면 손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역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한 번에 이해를 해주셔야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개념을 돌리시는 분들도 수요일까지 무리가 없이 통합사회 끝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우위 절대우위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오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적게 드는 경우를 절대우위라고 하는데, 갑국은 갤럭시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이건 맞는데 을국은 아이폰 생산에 절대우위가 아니라 여기도 갑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을국이 그대로 들어갈 거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됐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오타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우위는 뭐냐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제가 말했다시피 특화된 상품을 무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 계산 문제에서 뭐 상품 2개 비교해서 기회비용 문제풀이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 4, 바나나 2,
나와 있으면 기회비용을 구하면 일단 구하지 않는 거에 이름을 써줘요. 바나나.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걸 분자로, 아닌 거를 분모로 하면은 바나나 2. 바나나 2가 사과 하나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과 4에 바나나 2니까 사과의 2분의 1, 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이거 쉽게 설명했거든요. 이거는 꼭 보시고 연습 꼭 해보시되 모르면 저한테 바로 DM 주시면 돼요. 인스타 홍보도 해야죠. 요거 네, 뭐 이 정도. 이거는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경제체제가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가격기구를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랑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희소한 자원이 얘네들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가격기구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수요랑 공급을 조절하고 자원 배분 상태를 실현하는데, 이 경제 주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경쟁한다는 말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과점 문제는 뭐냐면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거, 이거를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정부나 법률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얘네들 막아주고 규정해준다, 이 정도까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뭐냐면은 이 배제성이랑 경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배제성은 뭐냐면 돈 낸 사람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 내고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아이폰. 자, 핸드폰이에요. 이거 내 거죠. 나만 쓰죠. 이게 배제성이란 거고, 경합성은 뭐냐면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공유제, 공공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표는 한 번쯤 꼭 외우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비극 문제도 있는데, 대충 공유지 이퀄 공짜 악서 폐해, 이건데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꼭 한 번쯤 읽어보시되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시진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상으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